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0.6% 성장했습니다. 가까스로 역성장은 피했지만 수출과 수입, 민간 소비까지 모두 줄면서 하반기에도 부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및 석유회사와 붕화광구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광구 개발을 통해 에너지 영토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뷰티 시장이 유통업계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데믹을 맞아 뷰티 사업에 나서는 유통업체가 많아지면서 이 시장 기존 강자인 올리브영의 힘겨운 수성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하반기 주도주로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목표 주가를 더 높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올 2분기 가까스로 역성장은 피했습니다. 수출과 수입, 민간 소비까지 모두 줄면서 체감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지만 문제는 이런 부진이 올 하반기에도 계속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2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이어 0%대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속보치를 보면 전분기 대비 0.6%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분기 연속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1분기에 비해 순수출만 늘어 텅 빈 성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입과 수출은 모두 전분기보다 감소했는데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역성장을 겨우 피했습니다. 지난 분기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한 민간 소비 부분은 0.1% 줄었습니다. 방역조치 전면 해제로 1분기 0.5% 증가했지만 한 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기존 전망치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제 부진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하늘이 예상한 이른바 상저하고 상황이 갈수록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이 좀처럼 개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예상을 밑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아시아개발은행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경제가 극적으로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를 조기 안정시켜야지만 하반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책 기조를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가가 빠르게 안정화되지 않을 수도 위험성이 커졌고요.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중단 사태가 전 세계 물가를 자극하는 가운데 최근 전국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물가가 크게 불안정해지면서 하반기 경제 전망을 예단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진출합니다. 인도네시아 광구 개발을 통해 에너지 영토를 더욱 확장한다는 방침인데요. 미얀마에 이어 제2의 자원 개발 신화 창조에 나설지 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자원 개발 고삐를 잽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인도네시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 훌루 에너지와
붕하 광구의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물 분배 계약은 정부와 계약자 간의 협약으로 생산되는 자원 일부를 계약자가 투자비 회수를 위해 먼저 가져간 뒤 남은 물량은 해당국의 정부와 계약자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붕하 광구 운영권을 포함해 기본 6년의 탐사 기간과 30년의 개발 생산 기간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이 광구에는 13억 배럴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광구 개발을 통해 사업 안정성은 물론 생산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는 전략.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미 미얀마 해상가스전과 호주의 육상가스전을 운영하는 등 천연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추가 생산량 일부를 국내에 도입해 국내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직도입한 LNG 연료를 LNG 벙커링 사업, LNG 복합 발전소 운영 등과도 연계해 기존 사업과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다양한 해외 가스전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가속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뷰티 시장이 유통업계의 격전지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뷰티 사업을 확장하는 유통업체가 많아지면서 이 시장 강자로 군림해온 CJ 올리브영이 타이틀 방어전을 맞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CJ 올리브영이 차지해온 헬스앤뷰티 왕자를 두고 뺏고 뺏기는 공성전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뷰티 카테고리에 뛰어든 유통업체가 많아지면서 수성전에 나서야 하는 CJ 올리브영과 마찰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최근 CJ 올리브영이 납품업체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쿠팡 측은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고자 뷰티 업체에 납품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등 지속해 거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CJ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점포수 기준 H&B 시장 점유율이 71.3%로 1위입니다. 온라인 매출 비중도 2018년 말 8%에서 올해 28%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온라인 사업이 성장 엔진을 담당하고 있는 셈인데 뷰티 카테고리에 진출한 이커머스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쿠팡은 이달 초 럭셔리 뷰티 브랜드 전용관 로켓 럭셔리를 오픈했고 컬리는 지난해 11월 뷰티 전문 플랫폼 뷰티컬리를 선보이면서 샛별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산업 자체가 엔데믹이 되면서 옛날처럼 25% 성장이 안 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인구 감소잖아요. 고객 한 명의 매출을 늘리려면은 카테고리를 확장할 수밖에 없고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오프라인에서도 경쟁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과 네이처 컬렉션 등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다른 회사 제품을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가맹점들은 CJ 올리브영과 경쟁하는 편집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생활용품 판매가 주력인 다이소도 지난 3월 재오픈한 다이소 명동역점 2층 전체를 뷰티 제품 중심으로 꾸몄으며 5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균일가 화장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2차 전지가 하반기 주도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황제주에 등극한 에코프로에 이어 바톤을 받은 포스코 그룹까지 이 과열 우려를 뒤로하고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연초 27만 원에 거래된 포스코홀딩스. 이제는 한 주당 65만 8천 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7개월 사이 주가가 140%가 넘게 뛴 겁니다. 기존 철강업에 더해 2차 전지 기업으로 변모하며 러브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상승세는 진행형입니다. 증권가는 포스코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9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오늘 종가 대비 35%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주가 상승에도 주가 순자산 비율은 1배, 주가 수익 비율은 18배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국민주로 등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소재의 지배적 과점 사업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주 포스코홀딩스로 진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2차 전지를 향한 온기는 포스코그룹주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양극재를 필두로 매출 개선에 성공한 포스코퓨처엠은 오늘장 10.3% 급등하며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8위에 올라섰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52,500톤 규모의 하이니켈 NCA 양극재 공장을 2025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질주하는 포스코그룹주. 2차 전지를 기반으로 한 잠재적 성장 가능성에 시가총액 규모도 115조를 넘어서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친환경 시대로 접어들면서 화석에너지를 대신해서 수소에너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소 산업의 성장성도 무궁무진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일부 김효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수소의 쓰임새가 다양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곳에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분야를 보면 좀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 기업들은 수소 생산부터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그리고 수소로 철도 생산하고 있고요. 관련 인프라 구축까지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그룹을 비롯해 롯데케미칼과 효성그룹, 그리고 SKENS, 고려아연 등 소재기업과 철강기업 등도 수소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수소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발표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오는 2035년까지 수소 부문 매출 9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5조 원이라는 목표보다 훨씬 목표를 높인 겁니다. 고려아연은 친환경 미래 경영 비전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그린 수소 사업을 포함했는데요. 호주의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그린 수소 생산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전 사업장의 에너지원을 수소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해 생산부터 운송, 공급까지 다방면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소차 넥소도 있고요. 수소 전기 트럭도 출시하며 이 상용차 시장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그룹은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혁신 기술로 이 수소 사회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철을 생산할 때 화석 연료 대신에 수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탄소 배출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KENS는 CJ 대한통운과 함께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물류단지 건설에 나섰습니다. CJ 대한통운은 경기도 군포와 동탄 그리고 양지에 있는 물류센터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화물차와 지게차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SKENS는 이 수소 지게차와 화물차의 연료인 액화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 이런 수소에너지가 아무래도 이전 기성에너지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업계에선 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전소가 많아야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모빌리티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일 텐데요. 이 수소 충전소를 늘리려면 수소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 지원도 필요합니다. 블루수소나 그린수소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탄소 감축 효과가 있지만 생산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블루수소나 그린수소가 잘 생산될 수 있도록 기업이 인프라나 생산시설을 구축할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소 산업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 정해져야 할 기준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들 수 있는데요. 수소 1kg를 생산할 때 나오는 탄소가 일정 기준점 이하여야 청정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아직은 이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준점이 명확해야 기업도 사업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수소 사업을 하는 업계는 이 청정수소 인증제 등이 조속히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도 지난 20일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제도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과 국제 동향 그리고 국내 산업을 고려한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인데요. 내년에 초안을 공개한 후에 오는 2024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일부 김효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바비가 개봉하면서 핑크 컬러가 패션업계는 물론 스포츠웨어까지도 물들이고 있습니다. 바비코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등 패션업계 유행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영화 바비가 흥행하면서 패션업계를 핑크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바비는 개봉 첫 주에만 전 세계에서 약 2,900만 명의 관객들이 관람하는 등 호주와 영국을 포함한 18개 국가에서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높은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인형이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는 현상을 뜻하는 바비코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포털에 바비코어를 검색한 결과 바비코어 룩, 핑크 원피스, 핫핑크 정장 등의 상품들이 지난달과 이달에 대거 등록된 걸로 나왔습니다. 네이버 검색 트렌드에서 패션 잡화 분야 핑크 검색량도 4월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해 6월 중순 기준 검색량이 100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무채색 의류를 출시하던 스포츠 브랜드에서 핑크 라인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아디다스는 여름 시즌을 겨냥해 핑크빛 티셔츠와 후디, 쇼츠 등의 컬렉션을 선보였고 라코스테에선 핑크 컬러의 수영복과 티셔츠를 출시했습니다. 바비코어 룩이 패션업계 안팎으로 많이 그 핵심 키워드나 트렌드 키워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웨어 업계 핑크 아이템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핑크 컬러가 인기를 끌면서 패션 플랫폼 29cm에 입점한 브랜드 상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혼에선 핑크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비스티에와 원피스가 인기를 끌고 있고 남성 패션 브랜드 유스와 토마스 모어에서도 핑크 색상을 활용한 상품을 메인 상품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산업단지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공기 등 오염물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업무 협약이 열린 현장을 김미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어제 서울스퀘어에서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보건센터연합회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건강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건강지원사업은 건강영향조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고농도 항목에 대한 노출조사와 건강상담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주민들이 질환을 더 많이 이제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을 성면 피해처럼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특이 질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자리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건강지원사업 추진 경과와 계획을 확인하고 향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효율적인 건강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아무래도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염물질에 노출된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환경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 추진 자문 및 조사 결과 분석을,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예산 배정 등 사업을 관리합니다. 환경보건센터는 대상자를 모집해 건강상담 등을 추진하며 환경보건센터연합회는 이런 개별센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사업비 지원에 힘을 보탭니다. 올해는 9개 산단 조사 결과에서 체내 유해물질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주민 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초과 항목에 대한 노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이 주민 건강 보호와 환경관리 대책 수립 등 실질적 사업 성과를 이끌어내서 산단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축제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질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 개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박민홍 기자입니다.
지구촌 청소년 축제인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축제는 154개국 4만 3천여 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조직위원회는 공식 행사와 영내외 과정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K-팝 댄스와 불꽃놀이, 특수부대 고공 낙하, 각국의 전통 문화 공연이 선보입니다. 미로 탈출과 뗏목 만들기 등 143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반인과 함께 체험하는 139개 전시관도 눈길을 끕니다. 우리 세계에서 오는 4만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우리 전북의 14개 시군을 곳곳을 영예 활동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번 잼버리를 참여하게 되는 참가자들이 저는 각 나라에 돌아가면 스스로 홍보대사가 되어서 우리 전북을 홍보하고 대한민국을 홍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와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하고 급식과 수송, 의료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폭염과 폭우, 해충 대비책도 세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 행사이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특별한 감동의 무대가 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응원하는 분위기 확산 속에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을 주 무대로 한 전라북도에서 열립니다. 서울경제TV 전북 박민홍입니다.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가운데 고령층 3명 중 2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의 보탬이 가장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12구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모교인 서울교대 교수들이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교대 교수 30여 명은 성명서를 내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교권 보호,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여건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밀수 과정에서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가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 단속 결과 325건, 329kg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더위 속에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는데요. 저녁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 서부 지역에, 그 밖에 전국은 오후 한때 오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은 무덥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더위가 31도에서 33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한낮에 햇볕도 강하겠습니다. 온열질환 및 자외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31도, 청주 32도까지 올라 덥고 습하겠습니다. 동해안도 낮 동안 속초와 강릉 31도로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 광주 31도, 대구 32도까지 올라 푹푹 찌겠습니다. 서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